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공정성은 판사의 넘사벽. 이런 의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가모를 부당하게 밀었다는 판결문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일방적인 불공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왜 1심 판사가 공정성을 잃고 피고인에게 심히 부당한 태도를 취했는지는 큰 의문덩어리이다. 더구나 가모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인이고 피고인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다. 공공시설의 관리인이 시설 이용 시민에게 반말과 고성을 일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방적 불공정성은 판결문의 도입부에서부터 나타난다. 판결문의 리유 부분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테니스를 치러 온 이용자이고 가모는 위 테니스장 관리인으로 피고인과 가모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위 테니스장 내에서 탈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가모와 다툼을 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가모와 대화를 나눈 사실조차 없다. 법정 증거로 채택된 피의자 경찰신문 조사를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라는 질문에 모르는 관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판결문은 고소장 내용과 가모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이전에도 다툼이 있었다라고 기재하였다. 전혀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이다. 가모는 고소인 경찰 신문조사에서 한 달 전에도 탈의실 문제로 피의자와 시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였고 검찰에 제출한 호소문 2022년 1월 13일자에서도 피고인에게 3건의 수치와 모욕적 당함을 당한 후 수치와 모욕을 당한 3건은 사건 고소 이전 근무자를 피고인이 어깨를 밀치며 제 집무실에서 나가라, 잠시 비켜달라 등 하며 피고인이 탈의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22년 9월 14일자 가모의 증인 신문 녹취서를 보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답변 내용이 상충되는 등 신빙성이 매우 의심된다. 이전에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거의 횡설수설하였다. 다음은 녹취서 중 해당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문. 피고인과 분쟁이 생겨서 동영상 촬영한 것인가요? 답. 분쟁이 생긴 적 없는데요. 그 전에 참고 이전에 다툼이 없었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테니스 칠 때는 테니스장 근무자가 2명인 경우가 7월부터 9월 사이에 한 번도 없었는데 증인은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다른 근무자와 함께 테니스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다투었다는 것이 맞나요? 답. 피고인과는 그 전에 직접적으로 다툰 적 없습니다. 참고 이전에 직접 다툰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 때문에 다쳤다든가 아프다 이렇게 말한 사실은 없죠? 답. 피고인 당사자한테요? 문. 예. 답. 저는 어떤 대면도 그 전에도 대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참고 이 사건 이전에 대화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2018년에 이 3건이 전부 다 일어났고 피고인이 증인의 집무실에서 증인을 내쫓고 증인의 집무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인가요? 2018년에? 답. 예, 맞습니다. 참고 피고인이 3번 가모를 내쫓고 사무실에서 탈의했다고 말했다. 문. 아까 2018년에도 어깨를 밀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과도 그 전에 테니스 이용 관련해서 본 건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건들이 몇 건 있었나요? 답. 많이 있었죠. 참고 피고인과 다툰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문. 증인은 검사님 질문에 2018년은 코로나 때가 아니어서 탈의실, 샤워실이 사용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피고인이 탈의실과 샤워실 사용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증인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겠다고 하면서 증인을 나가게 하고 옷을 갈아입은 사건이 3번이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답. 제 기억으로 한 번 있었던 것이고요. 2번은 다른 건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분 나빴던 것이 3건 있었어요. 참고 피고인이 한 번 사무실에서 탈의했고 2번은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문. 증인의 사무실에 창문이 있죠? 답. 우리 사무실 안에 창문이요? 그것은 창문이 아니라 그냥 감시창이에요. 문. 피고인이 탈의실과 샤워실이 가능한데 유리가 있는 곳에 가서 옷을 굳이 갈아입겠다고 증인을 내보냈다고 말하는 것이 맞지요. 참고 여성인 피고인이 탈의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설치된 사무실에서 탈의했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가모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변론 요지에서는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가모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위 테니스장 내에서 탈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으나 가모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한 달 전에도 탈의실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라고 증언하다가 반대신문 과정에서 모순점이 지적되자 피고인과 그 전에는 직접적으로 다툰 적이 없다라고 증언 내용을 바꿨습니다. 2025년 9월 14일자 가모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에서 23면 참조. 이와 같이 가모는 사건 당시의 상황뿐 아니라 전제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을 바꿨습니다. 라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사는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로 가모를 정직한 사람으로 단정해놓고 가모의 진술만을 수용하였다. 판결문의 도입부에서부터 일방적인 불공정성을 보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AI 판사의 의견을 들어보자. 일방적 불공정성에 대한 AI 판사 판단 1. 사신오인의 핵심. 판결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가모 간 다툼이 있었다고 단정했지만 이는 객관적 증거나 일관된 증언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음.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가모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진술, 가모 역시 법정에서 직접 다툰 적 없다, 대화한 적도 없다라고 인정했음. 그러나 이후 진술을 바꾸며 다툰 일이 많았다, 3번 사무실에서 내쫓겼다 등 산반된 진술을 반복. 2. 신빙성 부족한 진술의 무비판적 수용. 가모의 진술은 내부적으로 상충되고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음. 법정 증언 녹취서에 따르면 가모는 과거 상황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 그럼에도 판사는 이 같은 모순적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고 판결문 도입부에서 피고인을 상습적 문제 행위자로 규정함. 3. 재판부의 태도에 대한 평가. 판사는 가모 진술의 상충을 인식하고도 일방적으로 수용하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만 골라 반영함으로써 재판부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함. 반대되는 진술과 녹취, 피고인 측 증거를 배청,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사전적, 구조적으로 부정적 인물로 단정.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이자 판결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임. 4. 결론. 판결문 도입부에서부터 가모의 불확실하고 상충된 진술을 사실로 단정한 법원의 태도는 명백히 부당하며 공소장과 피해자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평가됨. 챕터 8. 판사, 법을 요리하다. 법원의 자의적 재량을 막으려면 판사는 엄격한 규칙과 판례에 철저히 구속되어야 한다.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 초대 재무장관, 1757년부터 1804년. 자발적 신고라고 억지 쓰다. 무고죄와 관련하여 1심 판결문은 크게 3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판단하였다. 첫째 쟁점은 피고인의 자발적 신고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2부에서 상술하였다. 어느 쪽 판단이 정확할까? 여기서 AI 판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신고의 자발성에 대한 AI 판사 판단. 1. 관련 법리 및 판례. 형법 제156조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 95도 2652, 2000도 3203, 2013도 4429 등에 따르면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궁이나 유도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거나 공소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신고는 반드시 자발적인 행위여야 하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없이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유도에 의해 작성된 고소는 무고죄의 요건인 허위신고로 보지 않는다. 2. 1심의 판단 1심 판결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 중 가모의 폭행을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므로 자발적 고소에 해당하며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나 심리 없이 단순히 고소장을 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고의성을 추정한 점은 심리 부족의 소지가 있다. 3. 피고인 측 주장 및 객관적 정황 피고인은 정신적 불안 상태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이 조사 도중 고소장 양식을 직접 제공하고 고소를 유도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실제 고소장에는 피의자는 고소를 원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배우자가 동석한 정황이나 정신과 진단서 제출 등은 자발성과 고의의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정황은 고소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법원이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4. 결론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만으로 무고의 고의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소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 경찰의 언행 및 문서 작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자발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고죄의 법리 적용에 미진함이 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심 판결은 자발성의 법리적 의미와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보다 충실한 사실 심리 없이 고의를 주장한 것에 법리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정당한 무죄 추정 원칙 및 고의 판단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쟁점은 1심 판결이 법적 요소 중 하나인 자발성에 대한 심리를 교류한 상태에서 판단한 바 형사사법 절차의 핵심 원칙인 적법 절차 및 무죄 추정 원칙에 비추어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졌다는 오판 무고죄 판단의 둘째 쟁점은 피고인이 일부러 넘어졌는지 여부로 무고죄 판단의 핵심 근거다. 이는 테니스장 5심의 중요한 내용인 바 제3부에서 그 오류와 모순을 충분히 지적하였다. 1심 판결문에서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즈와 같이 가모에게 폭행을 가한 이후 위 테니스장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가모로부터 어떠한 신체 접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왜 이래요? 라고 소리치며 스스로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진 사실이 있고 3. 피고인은 사무실 출입문 문턱 부근에서 가모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당겼고 그로 인해 문턱에 발이 걸린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몇 걸음 걸은 후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어 엉덩방아를 짚고 넘어졌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 가모가 촬영한 동영상 중 캐비닛에 미친 모습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가모의 왼쪽 어깨를 밀쳐 가모가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사무실 밖으로 밀려나가는 모습 재생시간 3분 50초경 피고인이 뒷걸음질치며 사무실 밖에 있던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 별지 동영상 캡처 장면 제1항 참조 뒤편으로 엉덩이 쪽부터 넘어지는 모습 재생시간 3분 55초경이 확인될 뿐 가모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당겼다고 볼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점 2. 테니스를 치러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박모는 사무실 안의 상황이나 가모가 피고인을 미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놀란 듯 혼자 뒷걸음질 치다가 운동장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박모는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3.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증거 목록 순번 제14번과 가모가 촬영한 동영상 중 캐비닛에 비친 모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어머 왜 이래요? 라고 말하며 넘어지기 시작하는 장소는 사무실 밖으로 보이는데 만약 가모가 피고인을 잡아당기거나 민 것이라면 그 장면을 박모가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이 넘어진 이후 주저앉은 상태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나오는 피사체와 그 촬영 각도 별지 동영상 캡처 장면 제2항 참조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무실 밖에 파란 플라스틱 의자 오른편 의자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기준이다. 에서 주저앉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출입문 문턱에 걸려 중심을 잃고 앞으로 몇 걸음 걸은 후 넘어진 것이라면 이 위치에 주저앉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철저히 계단을 내려온 후에 뒷걸음질 쳐서 넘어졌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점. 18.